요구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서명 전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권리 포기 합의 후 후발적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기각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렌터카 차량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가 요추 4번의 압박 골절, 4, 5번 요추간 외상성 디스크 탈출 등 광대뼈와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A는 전북대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개월 정도 지난 2017년 12월 렌터카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비공제조합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는 또 합의하면서 추후 추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후유 장애 등을 이유로 추가 청구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권리 포기서를 비공제조합에 제출합니다. A는 이후 치료를 받지 않다가 사고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21년 9월 척추 협착 등의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10월 27일 요추 4번 압박골절로 영구장애의 후유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가 비공제조합을 상대로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김 판사는 먼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봐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는 그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첫째, 사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후 합의가 성립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 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원고는 전북대학병원에서 진료 소견서를 발급받을 당시 요추에 압박골절이 있고 이로 인한 후유장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합의서에 아병골 금속판 제거술 비용도 포함됐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 손해도 합의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넷째, 원고가 전북대학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약 2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서 합의를 했는 바 사고 발생과 합의 성립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섯째, 원고에게 사고 후 4년 가까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치료 내역이 없고 경도 압박골절 상태에서 정상적인 골류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한시적인 장애로 봄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 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에 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소는 합의를 통한 부재소 약정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권리 포기 합의 후 후발적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기각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